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볼까요?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서 그만 주먹 다짐을 했어요. 이른바 쌍방폭행이죠. 그런데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더 많이 다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내가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요,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을 아주 위험한 법적 함정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다쳤으니까, 내가 피해자니까 이 싸움의 결과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함정에 빠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믿음이 오히려 여러분을 훨씬 더 불리하게 아주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5가지 단계를 통해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바로 통제의 착각,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는지, 또 골든타임은 뭔지, 사건은 어떤 경로로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가장 현명한 탈출구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작은 실수가 최악의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무엇인지, 그 길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통제의 착각입니다. 부재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흔한 실수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쌍방폭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들 하시는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이 싸움의 룰은 내가 정한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 바로 통제의 착각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나는 10대나 맞았는데 저 사람은 고작 5대 때렸어. 당연히 내가 이기지. 이러면서 합의를 거부해요. 그러고는 민사소송 가서 크게 이겨야겠다고 다짐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형사사건에서는요, 놀랍게도 양쪽 다 처벌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 다 벌금 무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 상황 악화, 모두가 지는 게임입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게 어떻게 모두에게 상황을 악화시키는지 한번 보죠. 그래, 까짓 거 합의 안 해. 끝까지 가보자.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절대 승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과 상대방 둘 다 지는 게임으로 빠져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반의사불벌죄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저 사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단순 폭행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양쪽이 그냥 좋게 끝냅시다 하고 합의를 하면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쉬운 출구를 만들어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바로 폭행과 상해의 차이인데요. 폭행은요, 말씀드린 대로 반의사 불벌죄라서 서로 합의만 하면 그걸로 끝,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멍들거나 살짝 긁힌 정도죠. 근데 상해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합의랑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될 수 있어요. 보통 전치 2주, 3주 이런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로 넘어갑니다. 둘이 화해하고 합의서 써도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져서 전과 기록, 빨간 줄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추락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먼저 쌍방폭행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쪽이 내가 이길 게 뻔한데? 하면서 합의를 거부해요. 그러고는 둘 다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하려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습니다. 바로 이 순간 혐의가 단순 폭행에서 양쪽 모두 상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둘 다 벌금형에 전과 기록까지 얻게 되는 거죠. 합의를 거부하는 그 순간 간단히 끝날 수 있던 사건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시간, 돈, 마음의 평화 전부 다 잃는 거죠. 세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이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인 시기를 말하는데요. 사실 모든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골든타임이에요. 문제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기 전에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기회의 시간,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는 생각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정당하다고 느껴도 나는 무결해, 내 잘못은 1도 없어 라고 집착하는 바로 그 태도. 그게 바로 갈등을 일찍 끝낼 수 있는 그 소중한 골든타임을 날려버리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 골든타임을 놓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냥 이기는 데 집착해요. 둘째,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 친구나 가족 조언을 듣죠. 셋째,
내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난 잘못 없어 라는 심리적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려요.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법적 절차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결국 객관성을 잃고 억울함이라는 감정에만 매몰돼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 사건의 진행 경로입니다. 갈등이 어떻게 유죄 판결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보죠.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한지, 사건이 실제로 어떤 길을 따라 흘러가는지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갈등 단계입니다. 경찰이 끼어들기 전이죠. 이때 해결하면 비용도 거의 안 들고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경찰이 개입하는 순간 용의자가 되고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공식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 신분이 되고 이때부터 비용이 점점 올라가요. 그러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피고인이 되고 변호사 비용은 하늘로 치솟죠. 그리고 마지막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용인, 즉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결과죠.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 돈, 스트레스, 모든 비용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건 뭐겠어요? 무조건 가장 왼쪽, 가장 낮은 단계에서 이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1심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최소한이요. 생각해보세요. 단 하루 만에, 아니 몇 시간 만에 합의하고 끝낼 수 있었던 그 사소한 다툼 때문에 내 인생의 반년 이상을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현명한 탈출구. 목표를 내가 옳다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대체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현실적인 탈출구는 뭘까요? 그건요, 바로 여러분의 생각, 그 목표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잘못된 목표와 현명한 목표. 잘못된 목표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겠어 라는 거예요. 이건 감정과 복수에 집중하게 만들고 결국 상황 악화, 높은 비용, 스트레스로 이어지죠. 논쟁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은 다 잃는 겁니다. 반면에 현명한 목표는 그냥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건 논리와 해결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조기 합의와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로 이어집니다. 논쟁에서는 져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인생 전체를 되찾는 진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선택하시겠어요? 특히 내가 피해자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진짜 목표가 복수인가요? 아니면 회복인가요? 실질적인 회복이라는 건 결국 내 치료비 받고 일 못해서 손해본 거 보상받는 거잖아요. 조기 합의는 이걸 가장 빨리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상대방을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물론 감정적으로는 후련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여러분 병원비를 내주진 않아요. 특히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요. 추상적인 정의를 외치기보다 내가 현실적으로 뭘 얻을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때로는 좀 불공평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냥 빨리 합의하고 끝내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손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요. 길고 비싸고 감정적으로 피폐해지는 법정 싸움을 계속하는 것보다 조기에 현실적으로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게 거의 모든 경우에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여러분의 진짜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만족감인가요? 아니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자유인가요?